자, 우리 제막매가를 그때 했었고, 그러면 동호회 들어왔고, 제가 뭐 향가 얘기했었고, 이제 가실이라고 하는 요변에는 이게 고려 소교라고, 고려 가요라고도 부르고, 소교라고도 부르는데, 속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속, 민속할 때 속이랑 같아서 평민들의 작품이라는 뜻에서 속이라는 말을 붙인 거야. 그래서 그 향가는 구분해보면 향가는 신라시대 때에도 한자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었는데 그래서 기록이 됐었거든. 기록문학인데 고려가야는 어떤 거냐면 자 일단 고려시대 때 구전되다가 조선시대 들어와서 한글로 기록된 문학이야. 구전됐다라는 건 문자를 사용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주된 작가층은 평민들이 주로 작가들. 그래서인지 그 내용들이 솔직하고 충효열 뭐 이런 대단한 것보다는 솔직하거나 꾸밈 없는 일상생활의 어떤 속에 든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 때로는 선정적인 내용까지도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대다 대다수 고려가의 아닌 예외도 있지만 대다수의 특징은 3분 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공통적으로. 3은 삼음보, 삼삼이조라고 하는 운율을 대체로 가지고 있고요. 3분은 분은 분연체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연구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분이 있는 게 무슨 특징이냐라고 할지 모르지. 왜냐면 현대시에도 연구분이 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분연체 연구분이 있다는 말, 연구분이 있다는 이 말은 왜 이게 특징이 되냐면 향가라고 하는 그 이전 시대 우리 노래는 연구분이 없었어. 이게 통째로 한 개의 연이 하나의 작품에서 행의 개수만 있었지 1연, 2연, 3연이 없었거든 얘는. 그런데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드디어 1연, 2연, 3연, 4연의 연구분이 존재하게 돼. 그 특징이라는 거고 그 다음 후는 후렴구가 존재했다는 거야. 후렴구는 당연히 운율을 형성하는 그리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인데 근데 이 후렴구의 특징은 뭐냐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때 의미가 없다라는 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전체 이야기와 어울리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아마도 고려시대 때 평민층 사이에서 불리다가 워낙 인기를 끄니까 궁중에서도 불렸다라고 전해져. 고려 가요는. 궁중에서 불릴 때 아마도 그 궁중에서 원래의 후렴구가 있었을 텐데 궁중에서 첨가된 것으로 추측이 돼. 뭐또 다른 말로 뭐 조흥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흥을 도와주는 이런 얘기를 해. 자, 여기 1, 2, 3, 4연이 있는데 일단 이게 후렴구야. 어?
선생님, 저기, 전화 좀 받을게. 여보세요? 네네. 아, 쏘리.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받아야 되는 전화여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요게 이제 후렴구인데 이게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야. 이 작품이. 근데 이 대평성대라는 건 태평성대라 그래서 살기 좋은 시대라는 거거든. 근데 이별에서 슬픈데 살기 좋은 시대라고 얘기하는 후렴구의 내용이 단어 뜻은 그런 뜻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 그래서 후렴구에 내용이 그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야. 그냥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정도로 썼다로 이해를 하고 위는 일종의 감탄사, 징줄가는 뭐 악기 소리 의성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추측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나는 이라는 게 붙는데 나는이라고 붙는 거 이렇게 가르친 건 여음이라고 좀 생각하면 돼. 여음. 저 위에다 쓸까? 여음이라고 해서 그 나름대로의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운율을 고려해서 쓴 내용에서 내용은 없어. 의미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하지 않습니다. 나는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자, 확인해 보죠. 가시는 뭐 그냥 가시는 겁니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시는 겁니까? 가시는 겁니까?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보면 가실이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다른 데서 글자 수가 바뀌기는 하지만 1형 가지고만 따지기도 하거든요. 보통 보면 어떻게 돼요? 세,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그래서 332죠.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의 세트로 쓰이고 있죠. 이게 반복돼서 나오죠. 332, 332가 세트로 나오고 근데 왜 이렇게 끊어있냐고 묻지 마. 그냥 학자들이 이렇게 끊고 있어. 332 그리고 끄는 것들의 마디의 개수가 3개. 얘도 3개. 그래서 3음보. 마디 안에 글자 수가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그래서 332죠. 이렇게 부르는 거야. 후렴구 있고. 자, 여기서 후렴구는 운율도 운율이고, 연구분도 해주고 있고, 전체 작품의 통일성도 부여하고 있다. 이 정도로 갑시다. 의미가 없다는 것만 잘 알아두세요. 특별한 의미가. 하나 더 할게. 원래 여기 앞에 맨 앞에 있는 요 가시리는 있고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글자 수 세 글자 맞추기 위해서 있고가 생략된 겁니다. 이런 거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이럴 때 동동 원래 동대문 동대문 동대문을 이러면 불편하니까 그냥 운율 맞추기 위해서 동동 동대문을 하듯이 가실이 있고 가실이 있고라고 하고 싶지만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있고가 생략됐을 뿐이다라고 친다면 여기가 여기가 얘네가 A로 치환하면 다 A로 똑같지. 얘만 다르지. 운율 구조 A, A의 운율 구조를 보여준다. 이런의 경우 A, A의 구조. 운율을 따질 때 이런 거 따져요. 내신에서 수능에서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가시는 겁니까? 가시는 겁니까?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요. 이별하는 임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이별의 하소연. 나를 어찌 버리고 가시냐고. 날로는 나더런 어찌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그 하소연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원망하고 있어요. 자, 잡사와는 붙잡아 두어리만 안한 점은 그냥 아 발음으로 읽어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아래 아라고 불러요. 음, 점은 설명한 적 있지 않나? 있지? 붙잡아 두어리 만화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두고 싶지만 지만 만 서운하면 아니 올세라 리을세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 걱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서운하는 건 좀 짜증나고 누가 서운해? 내가 가지 못하게 너무 붙잡고 질질 매달리면 이미 짜증 날까 봐. 그래서 짜증이 나면 아니 올까 두려워 걱정이 돼서 오지 않는 게 떠났다가 이때 서운하면은 서운하면 정도로 합시다. 누가 서운해하는 거예요? 이미 서운해하는 거죠. 너무 붙잡는 것 때문에 떠났다가 다시는 오지 않을까 봐 걱정돼서 설원님 보내옵나니 자 서럽지만 임을 보내니 여기 해석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 설원님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셔로는 서러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서럽지만 임을 보내드리니 정도. 두 번째, 서러워해 하는 임을 보내드리니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1번 해석은 뭐예요? 임은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1번은. 나가 서러운 거고요. 2번은요, 이미 나와 이별을 서러워해 하는 거죠. 우선 이미 서러워해 하는 겁니다. 보내드리니 가시는 듯 뜻은 뭐뭐 하자마자 돌아오셔서 도셔는 다시도 해석이 되고 돌아오셔서 자 사면에서는 붙잡고 싶지만 걱정이 돼서 걱정과 염려로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보내주는 겁니다. 조건부 이별을 수용해요. but 조건부죠. 다시 올 것. 재회를 소망하면서
보내주는 작품입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고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뒤에 문제 세 문제 풀 수 있는 자료가 있나? 수연이 파일 있지? 그리고 나머지는 왔다가 가져가지 않았지? 아, 가져갔었지? 다시 내가 놨던 프린트 시간을 줄 테니까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만 풀어보시겠어요? 여기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어떻게 두 개가 다 화면 잡히면 좋겠는데 이렇게만 놔도 보이나? 이제 풀어봐봐. 채점해도 되니? 다 했어요. 수연 다 했고 또 유진이 다 했고 동광인 동광이도 수연이는 다 못했는데요. 잠깐 기다릴게. 다 했어요. 음, 부를게요. 1번에 3, 2번에 5, 3번에 4입니다. 질문 있니? 쌤 3번에 몇 번이라고요? 3번에 4, 3, 5, 4. 질문 없어요? 2번이요, 2번, 2번. 2번. 아, 2번 몰랐어. 틀렸습니다. 미안. 이게 채팅창이
컴퓨터를 봐야 돼서 아 볼게요. 자, 돌을 닦는 행위는 누이와 함께했던 날들 언제야? 현재야, 과거야? 과거를 회상 떠올리는 거죠. 자, 돌을 닦는 행위는요, 누이가 죽고 나서 하는 행위예요. 근데 누이와 함께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미타 불교의 불교라는 종교의 여기 봐봐요. 불교라는 종교에서 얘기하는 미타찰이라는 곳에서 만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도당행위는 종교적 신앙인으로서의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지 함께 했던 날들을 떠올리는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돌을 닦는 거예요. 불교의 어떤 돌을 닦는 거야. 그래서 어때? 미타 차례를 결국 만나는 거.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불교적 행위. 뒤는 맞지만 누이와 함께 했던 날들을 기억한다, 떠올린다. 이거는 아니지. 됐어? 예, 네. 좋습니다. 음, 음, 음. 그러면 다른 거 질문 없나요? 없습니다. 음, 좋아. 그럼 다음 작품 봅시다. 이생규 장군 프로라고 그랬었나? 그냥 하자. 그냥 알아서 할게 내가. 이생규 장군 잠깐 봐봐. 이생규 장군은 전기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설화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근데 전기적은 무슨 뜻이죠? 비현실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전기의 기는요, 기이하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자신들의 사랑을 억압하는 세계의 횡포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인물 스타일, 인물의 타입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이전식의 설화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그럼 이 작품은 세계와 인간 혹은 개인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겠다. 가봅시다. 줄거리 있네요. 고맙네. 고려 때 송도. 송도는 공간적 배경. 고려는 시대적 배경이겠죠. 국내가 배경입니다. 이생은 옛날 소설에서 이생할 때 생은요, 이름이 아니라 서생을 줄인 겁니다. 김생, 양생 엄청 나와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김씨, 이씨. 그런데 양반의 자제이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생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이씨성을 가진 서생. 이런 거예요. 국학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어느 저택 담 너머로 최여인을 엿보게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제목? 이생이 인물 이름, 장은 담장, 규는 엿보다의 뜻입니다. 이생이 담장을 엿보다를 제목으로 삼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저거 신고하면 잡힐 텐데 최여인을 엿보게 된다.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이생은 시를 적어 보내고 최여인을 이에 화답하면 둘의 사랑이 시작된다. 요게 일단 뭡니까? 당시에 연애나 사랑이라는 건 집안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둘의 자유연애. 당시 지배적인 어떤 사회적 질서랑은 어긋나는 부분인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의 반대로 이생은 친척 집으로 보내지고
이생을 그리워하던 최 여인은 상사병으로 몸져 눕는다. 자, 실연이죠. 아버지의 반대는 뭘 상징하냐면 어, 당시의 어떤 지배적인 질서 이거를 거기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둘의 사랑이 좌절되면서 상사병으로 몸져 눕는 거죠. 사정을 알게 된 최 여인의 부모는 이생의 집에 중매를 보내 청혼을 하고 이생과 최 여인은 정식으로 혼례를 맺는다. 결국 허락을 받고 그 시련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건적의 난으로 양가 가족이 모두 흩어지고 그 와중에 최 여인은 홍건적에게 목숨을 잃는다. 자,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둘의 사랑이 여인의 죽음으로 사별하게 되는 거죠. 죽어서 이별하는 거. 그럼 둘의 사랑이 두 번째, 이번에는 뭐 때문에 깨졌어? 외부의 시련, 나라의 난리, 외세의 침입 정도로 인해서 끊어진 겁니다. 이런 거잖아요. 95점 일단 자유연애. 근데 이게 뭐가 왔어? 여기에 음, 당시의 질서. 그래서 위기를 겪다가 하지만 혼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뭐 홍건적의 난으로 인한 여인의 죽음. 여기 있는 거지. 가봅시다. 저는 원래 귀족의 딸로서 어릴 때 모훈을 받아 어머님의 가르침을 받아 수 넣는 일과 침선은 바느질 여자인 걸 알 수 있죠. 애 열심히였고 시서와 예의를 배워 단지 규중의 예법만 알고 규중은 여인의 거처를 규중이라고 합니다. 여인이 익혀야 될 예법만 알고 그 외의 다른 일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이 복숭아꽃 핀 담 안을 엿보셨을 때 봄이었네 복숭아꽃이었으면 저는 스스로 벽해의 구슬을 들여 벽해는 바다의 구슬인데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평생의 가약 아름다운 인연을 평생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스스로 벽해의 구슬을 들였다라는 건 뭐 상징적으로 내 마음을 허락한다라고 이런 뜻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또한 깊은 휘장 속에서 거듭 계속 만날 때마다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깊, 정이 깊었다. 휘장은 커튼 같은 거에 장막. 여기까지 말을 하고 나는 슬프고 부끄러운 마음 그 말 길이 없군요. 왜? 왜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렇게 지내서 만났던 처음을 생각하니까 슬프고 부끄럽다는 얘기고요. 장차 100년 해로의 낙을 누리려 하였는데 그러다 이제 결혼했지. 어찌 횡에 갑작스런 재난을 만나 구덩이에 빠질 줄 알았겠습니까? 넘어진 거 빠진 거. 구렁은 바로 이때 만난 횡액을 만나 구덩이에 빠진 건 홍건적의 난을 얘기하는 거 있죠. 끝까지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으나 육체는 진흙탕에 찢겨 싸우면서 죽었어. 정조를 지켰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정조나 절개는 같은 말이에요. 이 정조나 절개는 지조절개 이런 변함없는 마음 죽을지언정 그런 것들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고 옛날에는 생각했던 거지. 저기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워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으나 혼백의 영혼은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의탁, 의지할 곳 없었다. 내용은 가만히 옛일을 생각하면 원통한들 어찌하겠습니까? 당신과 그날 깊은 산골짜기에서 하직한 뒤 저는 속절없이 짝이른 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죽은 거야. 이제 봄빛이 깊은 골짜기에 돌아와 저의 환신은 이승에 다시 태어나서 남은 인연을 맺어 옛날에 굳은 맹세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려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죽은 뒤에 환생해서 나타난 거죠. 비현실적입니다. 이생은 매우 기뻐하여 감사히 여겨 말에 대답했다.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오. 둘은 말을 주고받다. 이생은 또 물었다. 그래, 모든 집안 재산은 어떻게 가산? 집의 재산. 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골짜기에다 묻어두었습니다. 그럼 우리 두 부모님의 유골은 어찌 되었어?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두 사람 일을 마친 뒤 함께 취침하여 즐기니 기쁜 정은 몇 날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었다. 이튿날, 다음 날이에요. 너희는 이생과 함께 옛날 살던 계룡동을 찾아갔다.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의 유고를 거두고 결국 두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말았고요. 금은과 재물을 팔아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을 함께 묻었다는 뜻이에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랑 같던 노비, 종들도 다 찾아왔다. 이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의 길흉사, 음, 좋고 나쁜 일들, 뭐 초상이나 출생, 뭐 생일, 뭐 이런 것들, 와 귀한 손님의 방문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면 늘 아내와 함께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어느덧 두 서너 해가 지난 어느 날, 음? 얼마 오래 같이 있지도 못했네. 저녁에 여인은 이세에게 말했다. 세 번째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만, 잠깐만, 습니다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쳤습니다. 마침내 목매 울었다. 이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하시오? 여인은 대답했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양군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도 없었으므로 하느님께서 이 몸을 환신시켜 잠시 당신을 베어 낭군은 남자를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름, 근심, 걱정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미혹할 수는 없습니다. 유혹한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고 시비에게 명하여 시비는 시녀, 여자 종을 얘기를 해요. 여자 종 하에 명령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충고에 맞춰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했다. 그래서 엔딩이 또 어떻게 돼요? 자유연했는데 당시 질서로 파혼이 될 뻔했다가 결국은 혼인하게 됐고 홍건적의 난 때문에 여인이 죽음을 받았지만 여인의
환신으로 다시 맺어지게 됐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저승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법칙, 죽은 자는. 그것 때문에 결국 이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을 연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의 연. 자유연애할 때, 집안의 허락을 받아서 혼인했을 때, 홍건진의 여인이 죽어서 헤어졌지만 다시 만나서 이렇게 지낼 때, 세 번째. 하지만 결국 삶과 죽음의 법칙은 거스를 수 없다. 그래서 이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 1, 2번 문제만 풀면 되겠습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풀어보세요. 다 풀면 메시지 남겨줘. 채팅으로. 채점할까? 3번 안 풀어도 되고. 잠시만요. 음, 다 했어요. 음. 어, 다 풀었습니다. 네, 채점할게요. 자, 1번에 4, 2번에 3. 1번에 4는 서술자의 직접적 게임 얘기하는 거거든? 네. 편집자 등급형? 없어. 이 작품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심리까지 서술한다는 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치? 그리고 대화와 행동 나와 있고. 따옴표 많이 나오잖아. 특히 여인의 말을 통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지. 뭐그 정도면 되고. 자결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죽임을 당했지 자결한 건 아닙니다. 그 정도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작품 가보고 여기까지 고전 문학까지는 끝낼 생각인데 최대한 빨리 가봅시다. 자, 시조들 모여 있습니다. 황진이라고 들어봤어? 조선시대 유명했던 기생. 되게 아름다운 시조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요. 잠깐 볼까요? 동짓달이 언제냐면 가장 밤이 긴 날이 동지죠. 동짓날과 동짓달은 좀 다를 텐데 큰 차이는 없고요. 겨울입니다. 겨울 아주 긴 밤. 동짓달이 뜬 기나긴 밤을 동지라는 날짜에 뜬 달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한 허리는 한 가운데를 베어내요, 칼로. 춘풍 봄바람, 따뜻한,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서리서리는 돌돌 말아서, 옷감 이렇게 말듯이 말아가지고, 천을 넣었다가, 이불 아래에 넣어놨다가, 어론니는 사랑하는 이미 오신 날 밤이면 굽이굽이 펴리라. 그 접었던 걸 다시 원래대로 펼쳐서 펼치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보자. 이 사람이 하는 작업을 잘 보세요. 화자가. 밤이라는 건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 시간은 잘라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칩시다. 그럴 때 중간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거를 어디다 저장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쓴다의 개념인데 사용한다. 그래서 이미 오신 날 밤에 시간의 길이가 이만큼인데 그때 동지 때 잘라놨던 밤의 길이를 여기에다 길게 이어 붙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오신 날 밤을 너무 짧게 느껴지니까 그 나 혼자 이렇게 긴 밤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이미 오신 날 밤에 이어 붙여서 긴 밤을 같이 보내고 싶다라는 소망을 드러내는데 발상이 아주 뛰어나죠. 이 작품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베어내서 잘라서 모았다가 이어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동짓달 기나긴 밤은 추상적 관념에 해당이 됩니다. 시간이란 그런 거죠. 시간이란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뭐처럼 구체적 사물처럼 뭐 옷감, 천을 잘라서 이어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죠. 이게 이 작품의 가장 뛰어난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음, 뛰어난 발상, 기발한 발상, 혹은 주관적 변형이라고도 불러요. 이런 경우는 어려운 말인데 주관적은 내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럴 수 없는데 내 마음대로 변화시켜서 사용했다. 그럴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대상을
같이 잘라서 이어붙일 수 있는 것처럼 옷감처럼 표현했다. 이게 이 작품의 뛰어난 지점입니다. 이때 봅시다. 이 작품은 또 동짓달 기나긴 밤과 어른님 오신 날 밤이 서로 대조적이에요. 내지는 대비됩니다. 또 서리서리와 구비구비도 대조, 대비되는 거고, 물론 얘네들은 의태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짓날 기나긴 밤은 뭐예요? 나가 혼자 있는 밤이고요. 외로움의 시간이고요. 길게 느껴지고 추운 시기인 거죠. 사랑하는 이미 오는 밤, 함께 있는 밤은 어때요? 그치,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고, 하지만 너무나 짧게 느껴지고 따뜻한 시간인 거죠. 이제 시 화자는 이별한 상태인데 이미 오신다면 님과 긴 밤을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발한 발상으로. 그 다음 작품 10년 동안 경영은 일해서 정도로 갑시다. 초려상간 그냥 초가집 정도. 3간 근데 어떻게 3칸짜리 방 3칸짜리 초가집을 지어내니 나 1칸, 달 1칸, 청풍 1칸 방에 누구누구 나, 달, 바람. 바람과 달은 뭐예요? 풍월이잖아. 아름다운 자연이죠. 걔네들한테 맡겨서 지내게 하고 강과 산은 더 이상 곳, 드릴 방이 없잖아요. 더 이상 없으니 그대로 둘러두고 보리라. 마지막엔 강산까지. 집 지어놓고 누구랑 같이 살아? 자연과 함께 살아. 주변의 강과 산은 그대로 두고 또 걔네들도 즐기면서 둘러보면서 사는 삶. 거의 무라일체. 자연과의 일체감. 이때 감정은 흥겨움으로 있어야지만 무라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노래고요. 자, 그 다음 작품 어, 얘랑 얘랑 예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까투리는 암꿩이에요. 자, 나무도 바위돌도 전혀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고 있는 까투리에만 얼마나 다급하겠어. 숨을 데도 없어. 곧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 아주 절박한 마음이지. 대천 바다 한가운데 저쪽 서해안 바다인 것 같아요. 쌀을 1천석 실은 배에 저 노도 잃고 닷도 잃고 닷은 땅 바닷속에 빠뜨려서 정박할 때 쓰는 거. 닷도 잃고 용총 밧줄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이고 돛 바람 맞는 거. 예, 돛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 치고 안개는 뒤섞여 자욱한 날에 갈 길엔 천리만리나 남았는데 사방은 검게 어둡고 천지는 적막. 음, 까치노는 그냥 성남 파도 정도.
치는데 수적은 해적, 원피스, 루피 아니고 천지는 고요하다는 얘기. 고요로 갑시다. 정막은 그러니까 여기서 고요는 아무도 없다 정도로 합시다. 없는 가운데 성난파도 치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수적을 해적까지 만난 도사공, 뱃사공 정도로 해석할게요. 그렇지. 이러한 까투리의 마음. 대천바다부터 해서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이 있는데, 근데 엊그제 임 여인은 이별한 임과 이별한 내 마음, 까투리의 마음과 이런 배성의 마음이 아무리 절박하다고 한들 엊그제 임과 이별한 내 마음에 어디 견주겠느냐, 비교하겠는가. 서리법 비교할 수 없다. 누가 가장 까투리와 도사공 나 중에 나의 절박함이 내가 더 심하다. 라는 그런 비교를 통한 임을 이별한 아주 절망스러운 내 심정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 이 작품은 사설 시조로서 과장, 열거, 또는 점층의 내용으로서 내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상황의 절박함을 드러내면서. 자, 요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문제 지금 풀어보죠.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봅시다. 하면은 요 시조를 펼쳐 놓을게요. 쌤, 음, 큰
흠모하다가 뭐예요? 흠모, 존경하는 거. 존경하는 거.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거. 어떻게 여기까지만 할까? 아니다 이거 아 아, 이거 예? 상충곡이 너무 긴데 여기까지 하죠. 상충곡을 할까? 아니요? 알지. 여기까지 하죠. 어쩌지?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한 시간밖에 못 한 건데 우리 아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뒤에 그런 숙제 내지 숙제를 해올 수 있나? 아니요. 진짜 동관아. 자 일단 4번까지 문제 다 풀었어요? 예, 네. 네 문제 답 맞춰볼게. 자 1번에 2, 2번에 5, 3번에 1, 4번에 5, 2, 5, 1, 5 질문 1번이요. 1번 예, 자연물과 대화하는 형식이면 응? 예. 만약에 근데 있다 치자 의지도 있느냐도 봐야 되는데 의지는 있는 것 같아. 왜? 자연을 즐기겠다는 의지가 맨 마지막에 나와. 뭐뭐 하리라. 의지는 있었는데 대화하는 형식이면 나와 자연물이 등장해서 자연물과 얘기를 주고받는 게 나와야 돼. 음, 따옴표 쳐가지고 얘기하는 불러서 달아 너는 지금 어디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것처럼 예. 그런 게 나와야 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음, 근데 이게 없어. 마음속 다짐 뭐뭐 하리라 가에서 펴리라 나에는 불러두고 보리라 나는 다짐을 나타내는 어미 뭐뭐 하리라 이렇게 끝났단 얘기야. 여자의 소망 바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 또 질문 저는 없고 나머진 없어? 야, 요거까지 하자, 그냥, 상충고까지. 너네 프린트 거 여기까지 가지고 있잖아. 어, 어, 야, 이게 어렵기는 한데, 여기서 딱 끝내면 안 돼. 나는 안 어려운데, 너무 긴데,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많이 길어, 길기는. 이거 더 하면 저 집 주고 못할 것 같아요. 미친. 야, 언제 계약이야, 너네? 예? 저요? 아, 거의, 너네, 학교 안 가는구나. 예. 음. 일단 뭐, 이렇게 하고, 이번 주, 내일 모레서 수요일 날 제대로 오시면 되겠고, 다른 거는 됐다. 이게 토요일 날 어떻게 했나, 우리. 씨.
네, 다음 주 월요일에도 네. 보충을 한번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어때? 정규, 갑니다. 정규 수업은 정규 수업대로 하고, 이렇게 진도를 조금씩 조금씩 나가봅시다, 더. 좀 더 많이 나가고 싶어서 그래. 알겠지? 대답 안 해? 동감? 예. 수업한다, 나 그냥.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요 문학 파트를 다 끝내고, 숙제도 좀 내주고 해서 문학 파트를 끝내고, 난 다음에 문법 파트로 들어가 볼게요. 아, 진짜 아직도 많네. 숙제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미니 모의고사 했어? 지금 수연이는 7, 8회까지 한 것 같은데, 그치? 했어요. 저 어, 했어요. 다음 수요일 날 그 9회, 10회 문제 줄 거니까 수요일 날까지 7, 8회 다 해와. 알겠슈? 숙제 좀 많이 나갈게. 그리고 미니 모의고사 말고 요거 우리 지금 나가는 요 문학 작품 이런 거 공부하는 것들 진도를 쭉 빼려면 숙제가 좀 나가야 될 것 같아, 여기도. 미니 모의고사랑 같이. 수요일 날 숙제를 더 줄게요, 프린트해서. 뭐라고? 수연아, 수요일 날은 알아? 네. 네, 수요일 날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러면. 안녕히 예. 계세요. 수고했어요.